네, 기업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성홀딩스입니다. 사실 이제 동성화학이라는 회사가 1959년에 이제 부산에서 태생을 했습니다. 이제 신발 산업으로 유명한데 사실 이제 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홀딩스가 있고,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하이캠, 그다음에 화인텍.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가 국내 7개, 그리고 해외 법인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주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룹 홀딩 컴퍼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장 회사 주가 흐름과 영향을 좀 받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 회사 시가총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그 화인텍 주가 영향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차별화돼서 동성홀딩스의 주가 상승이나 움직임이 좀 나을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유는 이제 화인텍도 좋아지겠지만은 신규 사업하고 M&A 효과가 그룹의 성장을 한번 레벨업 시킬 거다는 상황입니다. 뭐 주요 이제 자회사들을 한번 따져보면 우선 이제 화인텍은 약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LNG 본행제 세계 1위 업체고 기술 선도 업체입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레벨업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동성화학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56%인데 해외 자회사들, 해외 법인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 제너웰이라는 회사는 5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메디폼이라는 바이오메디칼 제품에 대해서 유통업체를 국내는 기존의 국내 업체였는데 이제 미국의 먼디 파마라는 회사로 3월 말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거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성 에코를 통해서 중국에서 폐타이어 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성과가 가셔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7월 달에 도아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파악을 좀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M&A를 잘한 케이스다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폐타이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8월에 완공한다고요? 중국 폐타이어 사업 이 진행 상황을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폐타이어 사업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폐타이어는 연간 한 16억 개 정도 좀 되고 있고 미국이 이제 3억 개 정도, 그다음에 EU나 중국이 2억 개 이상 정도가 이제 폐타이어가 나오는데 마땅하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적체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멘트 회사들의 소송 킬른 원래도 쓰겠지만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건데 한번 덮여보면서 보시면 동성그룹이 갖고 있는 폐타이어 사업은 실제적으로 차별화된 기술력, 뭐 흔히 이제 디스크 체인 타입이라고 하는데 연속 방식 해가지고 연속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공 열분해를 통해서 폐타이어를 재생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타이어 칩을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 반응기에서 진공 상태로 처리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100 정도 타이어를 본다면은 오일 정도가 50% 정도, 그리고 카본이 한 30% 정도, 그리고 속에 녹아 있는 철이 있습니다. 스크랩이 10 정도, 그리고 반응하는 그 반응 가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1월 달에 동성그룹이 이제 100% 지분 갖고 있는 에코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 회사하고 첫 상용 플랜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 100만 톤 정도 처리 능력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처리 능력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설비 매출을 할 텐데 EPC 250억 정도 매출액 된 거고 20%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했는데 이 중에 1단계로 2만 톤의 설비에 대해서 8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현재 진행률은 80% 정도. 그리고 8월 중순에 완공을 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설비 양도, 그러니까 중국 업체한테 9월 달에 양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8월 중순에 공장이 제대로 완공됐다. 100%. 그리고 이제 준공식이 이제 열릴지 그에 대한 관심이 좀 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가로 기술 로열티로 또 별도로 10%의 그 회사 지분을 갖기로 했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화 정도가 나온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진공 방식의 대형 플랜트로는 첫 상용화 플랜트입니다. 중국에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 쇼케이스라고 하죠. 레퍼런스 장면 상당히 크고 중국도 이제 그 폐타이어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자체가 그 진공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폐타이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걸 육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8월 달의 성공 여부는 동성그룹의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산업은 물론 동남아라든지 호주, 미국 이런 지역의 폐타이어 처리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진행률은 80%.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성과가 아마 언론이랑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자, 이 M&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EU하고 그다음에 이 동성애 성장 전략, 도화 뭐였죠? 아까 인더스트리라고 하셨나요? 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도표통에서 보시면 그룹의 성장사 이제 59년에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신발 산업이 사양되면서 진화를 이제 뭐 I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인텍 2009년에 이제 화인텍을 인수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LNG선과 관련된 쪽으로 진화를 했고요. 금년 이제 7월 18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도화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상당히 그 재밌는 회사가 되겠고 제2의 화인텍의 역할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표통에서 보시면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는 뭐 업황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지만은 역시 인수를 잘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이고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했습니다. 도화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도 외형 1,000억 원 미만이지만은 산업별로 분석해 봤을 때 꾸준한 성장을 좀 하면서 역시 제2의 성장 모멘텀으로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도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324억 정도를 인수해서 67.5% 정도 지분을 확보했고 앞으로 4년 후에는 86%까지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 하는 분야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P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있죠. 뭐 아마 이제 상장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려진 사항입니다. 한번 덮표통에서 보시면 장비, 주로 이제 건설 중장비 쪽에 많이 쓰이는 데고, 그다음에 건자재, 흔히 말하면 이제 물탱크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이제 정밀 부품 쪽이 쓰이는데 이쪽 분야에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성형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항공 분야는 아무래도 탄소 섬유와 관련된 소인데 주로 이제 날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40여 개 정도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우선 장비의 경우에는 역시 볼보 코리아가 주 거래처입니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볼보 코리아 매출 비중이 크고 엔진 후드를 포함해 가지고 40여 개 정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항공의 경우에는 무상 사급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실제적으로 그 벤더에 등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섬유를 들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동성그룹이 인수한 상황은 탄소 섬유까지의 진행 상황을 좀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탄소 섬유를 쉽게 볼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우주항공 쪽 그리고 윈드타워 그 블레이드 쪽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쪽이 탄소 섬유가 되겠습니다. 동성그룹은 응용 소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합 기술 그리고 TPU 컴파운딩 기술을 갖고 있고 동성의 R&D, 마케팅, 해외 생산 능력과 도화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감안하면 기존의 항공 분야뿐만 아니고 중장비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잇는 M&A다. 그리고 화인텍처럼 성공한 M&A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하고 주가 전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표로 확인하시면은 실적은 자회사들 실적에 영향을 받는 제조회사 영향 때문에 네. 자회사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 수익성이 레벨업 될 전망입니다. 사실은 이제 홀딩스의 경우에는 동성그룹 실적들이 좀 자회사하고 비상장, 상장에서 다 좋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주가에 억눌렸던 부분이 이제 미행사 BW가 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한번 방송할 때 미행사 BW 물량 부담이 가능한 부분이 110만 주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5만 주 정도로 크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BW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는 대단히 작아졌다 이렇게 보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전체 BW 잔량은 813만 주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사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540여만 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월 6일 날 어쨌든 전환 청구권 행사를 만료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처리가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분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주를 배려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만기가 10월 6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지켜보고 오히려 좋은 주주 배려 정책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M&A 때문에 기업 IR을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네. 사실 M&A에 대해서 멘탈 쓰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이제 도화 인더스트리 M&A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8월 중순 이후에 중국 TTE 사업, 타이어 재생 사업 그리고 M&A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수급상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가져진다면 동성홀딩스는 재평가 받을 만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주가가
한 8,000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000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증권가에서는 서서히 평가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8,700원 정도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을 보고 있고 아마 TT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M&A 사업에 동성의 시너지가 가미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인더스트리의 사업 목표는 동성의 시너지를 반영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반영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주가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중견 그룹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동성홀딩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